국내 증시만 좀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각종 리포트에서는 이 맹모추는 코스피 지수 앞으로 당분간 좀 조정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여기서 종목을 선택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투자 타이밍까지 제시해드리는 이슈앤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애플이 10% 넘게 폭락하며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 속에서도 순조로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미 노동부의 발표와 구매 관리자 지수 상승에 힘입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 스마트폰 중심의 이동통신 시장에 저가 단말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단말기 자급제 시행으로 저가 공단말기를 사려는 소비자가 늘고 저렴한 요금제를 내세운 알뜰폰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4분기 실적 발표 후 자동차 3인방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는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실적 발표가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면서 주가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읽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오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상승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만 좀 하락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애플발 쇼크 그리고 미국 지표들의 호조, 이게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 경제 지표는 그래도 호조세로 나왔는데 이제 애플의 실적 쇼크가 이 나스닥 지수를 하락폭으로 이끌었고요. 그나마 그래도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그 12월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96.4포인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일단 시장 예상치에 상당히 부합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경기 자체는 분명히 전반적 호조세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추이가 현재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추이는 현재 느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지난 10월, 11월, 12월까지 해서 이 경기 선행 지수가 물론 계속해서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들은 일단은 가파른 성장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예측했었던 미국의 경제 회복 자체가 그렇게 빠른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2008년도의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정도 왔다라는 것은 추가적 성장에 대해서는 물론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속도 추이 자체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점, 그것이 지금 글로벌 증시를 가파르게 상승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이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엔저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아베 총리 한마디에 또 한 번 엔저 현상이 다시 한번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엔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다른 여타 그 자동차 제조업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타격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들은 최근에 그런 점에 있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통 일단 그 제조업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자동차 산업이죠.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 쪽에서 가장 많이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도 세금을 걷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렇게 일본이 일방적으로 엔저를 추진하고 했을 때는 양적 완화를 했을 때는 그 외의 여타 국가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에도 유사한 그 자동차 제조업 전문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국가들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으면서 일단은 환율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각국 제조업 그러니까 제조업 국가들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그 통화가 많이 이제 풀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게 됐을 때 말 그대로 제조업은 굉장히 부진하게 되는 결과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기업이 실적에 대해서 향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그 상승률을 좀 둔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잊혀져 가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국이 그 재정 협의회에 의해서 그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를 아직도 논의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 좀 불가피할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경제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된다라는 것은 지수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 물론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낙관적 전망들은 나오고 있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을 때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안심할 만한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연말부터 해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가 문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수많은 IT 부품 업체들, 특히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좀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뭐 주식이라는 게 사실상 매일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상 그 가치 평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그러니까 성장률이 얼마나 둔화됐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또 많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그 애플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 자체들이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고평가 국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성장성들을 반영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상치보다는 충족을 못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애플이 실적을 그만큼 못 올렸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성장률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이 이 애플에 대해서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상 성장률 같은 경우는 역시나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가치적으로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심리 상태는 계속해서 짓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역시나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할 요인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사태들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를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 지금 뭐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우려감 많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그 기대할 요소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반